자기들이 법이라고 하면서 법을 완전히 개무시하는, 그러니까 법치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저희들이 법으로서 뭔가 사회적인 어떤 테두리 안에서 뭔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부터는 누가 되는 순간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독재 시대로 갔다라는 거고, 그 대상들이 저는 여기서는 이제 그 부역자들이 먼저 베트남 예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자유를 우리는 다 뺏기게 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근데 우파가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다 분열되고 있고. 그래서 이 영화를 들고 누구든 단 10명에도 좋으니까 사람들이 보겠다는 데가 있으면, 장소와 공간만 내주면 어디든지 돌아다니면서 이 영화를 가지고 좀 뭉쳐보게 하겠다라는, 좀 그게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데 돈이 솔직히 없었어요. 한 푼도. 그래서 지금 저희 4월 12일 날 저희가 이 영화를 만들어서 서울에서 시사회를 할 때, 낙곰수의 김어준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선거 자체, 대통령 자체를 부정선거로 하면서 개표 비리로 해가지고 그 대통령 자체 아예 그냥 근본부터 잘못됐다라는 그 영화를, 더 플레인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12일 날 우리랑 같은 날 똑같이 시사회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20억짜리입니다, 다큐멘터리. 근데 저희들은 제작비가 600만 원이었습니다. 600만 원이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도를 가지고 만들려면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되는 게 이제 TV 다큐멘터리 있죠. 여러분들 보신 뭐 다큐멘터리 TV에서 하는 거, 그게 이제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의 제작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600만 원의 돈이, 그러니까 토탈 1,100만 원이었는데요. 제가 가진 돈 500만 원하고, 그 500만 원으로는 이제 편집할 수 있고 종합 편집실 들어가서 뭐 편집을 하고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직접 편집을 해야 되니까 편집 컴퓨터를 샀어요. 그거 세팅하는데 400, 500을 다 쓰고, 이제 제작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좀 도와줄 분들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필 또 촛불 태극기 집회하면서 막 성금 모으고 하는데 막 또 장사한다 막 이런 루머 막 많이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요구도 못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영화를 만들 테니 후원 좀 해달라. 그래서 그냥 아는 분들한테만 좀 도움을 주십시오. 좀 힘드니까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나는 분명히 이 영화를 만들 겁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뭐 영국이나 미국 쪽 분들이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보내주셔서 그 돈이 6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다큐멘터리가 6개월 정도의 소요 시간이 가는데, 이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서 한 사람에도 빨리 보여드려야 그 나쁜 놈들이 실체를 빨리 알아야, 지금 우파가 지금 이렇게 나눠서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급하게 만들고 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이 불만인 부분들이 있어요. 중간에 좀 약간 화면이 좀 천천히 가야 돼, 빨리 툭 치고 사운드가 좀 깨지고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더 이상 손볼 수가 없는 상태죠. 오늘 마지막 손보고 이대로 이제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다음 주 화요일에 가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할 때 뭐였냐면, 일반 대중들한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고, 지금 우파의 한계가 뭐였냐면 지금까지 다 말로만 글로만, 그러니까 전파력이 전혀 없는 거죠. 전파력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예전에 대한민국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라는 25분짜리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이제 그게 한 20만이 보고 나서 미국 어떤 한인선교회에서 그걸 아이들 교재용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쓴다고 해서 DVD를 3장을 보내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저 어떻게 보면 저한테 약간 사명감 같은 게 생긴 거죠. 이제 꾸준히 만들어내겠다 해서 그동안 이제 정교조니 뭐니 이제 짤막짤막하게 만들다가 이건 이제 장편으로 갔는데요. 부청조 시사회에서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제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나온 이것이 600만 원짜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냥 본인이 우시면서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 딱 해주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갑자기 눈물 팡 흘렸죠.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만 고맙고,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딱 그 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해서
지금은 겨우 600만 원짜리지만 어쨌든 이것이 첫 시작점이 돼서 저도 계속 만들어낼 거고 제 후배들도 만들게 할 거고 그러다 보면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영화인들이 숨어있는 영화인들이 언젠가는 밖으로 나와서 만들게 될 거다. 우리는 그걸 준비하자. 그리고 나는 이런 걸 만들면서도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영상으로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임무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겨우 600만 원짜리긴 하지만 서울에서는 230석 극장을 빌려가지고요. 인원도 탈탈 털어서 빌려가지고 했고 매진이 됐고 이 영화를 좀 많이 보여드렸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정성희 목사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 영화를 여기서 꼭 한번 상영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이제 목사님도 인터뷰 출연하시는데 태극기 집회를 다룬 다큐멘터리도 지금 기획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역자들이잖아요. 이 나라를 법치를 무너뜨린 부역자들 얘기고 탄핵 그 자체의 비밀을 다루는 이제 다큐멘터리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5.18 유가족 그 가산점 문제가 심각한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제 5.18의 우파적 관점으로 다룬 5.18 다큐멘터리가 총 3편을 올해 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하고 있고 더군다나 제가 이제 제 고향이 전남 나주입니다. 처가가 전남 광주고요. 근데 광주 사람들은 5.18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5.18 묘지 같은 거 가본 사람도 없고요. 그 다음에 5.18이 80년대 그렇게 잔악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도 안 믿습니다. 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광주 민주평화로 나온 거 있죠. 아시아문화전당에. 그게 뭐였냐면 5.18 유족단, 5.18 뭐 재단 해가지고 그쪽에서 돈 원래 그 전남 도청을 이전시키고 거기 지상으로 해서 건물 짓는 거였거든요. 그걸 복원시키고 그걸 내버려두니까 이거 보수 유지비가 다 다른 거였어요. 5조 4천억 중에서 한 1조 원이 거기에다 쓰여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5조 4천억이면요. 문광부 1년 예산이 4조 7천억이에요.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겁니다. 김대중의 마지막 남은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무법도 잘 모르시고 그냥 김대중 국묘법이라고만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고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려면 안 되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아시아문화진흥법이 무엇인지 알아면 안 듣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주면은 아주 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 영상을 많이 만들어낼 계획입니다. 다행히 이제 서울에서 이걸 보신 어떤 대표님 한 분이 이 영화를 갖다가 나중에 이제 공개를 해서 주시면 짧게 주제별로 자기들이 다시 편집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짧게 만들어 뿌리 있게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좋습니다 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이걸 끝나고 나면 시사회 다 끝나고 나면 인터뷰 총 11번 했는데 5개에서 6개의 질문들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가지나 2가지 질문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4, 5가지 다 빠져 있는 건데 주옥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인터뷰 한 질문 하나씩만 딱딱 따가지고 대선 전까지 해서 다 올릴 예정입니다. 하루에 2-3개씩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랄 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 속에서는 이야기 전개상 안 맞는 것들 쳐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리고 얼만큼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인민민주화가 되었는지 끔찍한 현실을 아마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정말 싸우지 말고 누가 되든 빨리 뭉쳐가지고 이제 우파가 뭉쳐야 살아남을 때인데 빨리 뭉치는 작업을 어떻게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빨리 이 영화가 조금이라도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 영화가 아니라 제가 정성희 목사님한테 나중에 부탁을 할 때는 지금이 문화전쟁 시대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원래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문화전쟁 얘기를. 지금 아까도 밖에 잠깐 얘기했는데 정교조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지금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문화가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문화교육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문화인들이 다 좌파입니다.
연극, 공연, 영화, 연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좌파 문화인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해서 애들을 가르치게 돼요. 어르신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100% 당합니다. 전교조는 교과서 놓고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니까 티가 나잖아요.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이건 티가 안 납니다. 이건 이성은 이성으로 깰 수 있지만 감성은 감성으로 껴야 되는데 문화교육은 감성교육이에요. 부모님들이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이들하고는 말이 이제 안 통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도 말이 안 통하시잖아요. 그것은 그 감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제 어르신들도 그동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힘들게 살았고 열심히 사셨고 이제 좀 여유가 있으시면 자식한테 투자하지 마시고 본인들한테 투자해서 문화도 즐기시고 공연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 식으로 딱 숨어 들어가면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영화 변호인 찍을 때 스텝이 120명입니다. 영화 한 편이 상업영화가 변호인 한 편을 찍고 나면 120명이 다 벌써 친노빠가 됩니다. 노빠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영화에 빠져서 사니까. 마찬가지로 인천 상류자ችን 찍고 나면은 아니 국제시장을 찍고 나면은 이제 우리 어른 세대들을 이해하게 되죠. 그게 이제 문화의 힘인데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아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너는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어떻게 말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노무현이 좋아지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감성적으로 먼저 들어오게 한 다음에 이 감성을 이성화시키는 작업을 이제는 우파는 더 복잡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문화를 모르면 아이들을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문화계가요. 정치권은 그래도 지금 7대 3은 되잖아요. 문화계는 98대 2입니다. 그리고 영화계로만 따지면 영화계는 99.9대 0.1입니다. 자기가 우파라고 말하는 영화인이 지금 우리나라에 딱 4명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영화판 떠났어요. 총 어떻게 보면 딱 3명입니다. 딱 3명이 이 영화를 다 같이 모여서 만들었어요. 그 중에 한 명까지 4명이.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대학 교수인데 아마 올 상반기만 하고 대학 교수 쫓겨날 것 같고요. 또 감독님 한 분은 탈북자 감독이세요. 탈북자 국내 1호 영화 감독인데 크로싱 조 감독했던 그리고 지금 뭐 겨울나비나 이런 거 만들었던 감독인데 올 6월 달에 작품 들어가 투자를 다 받았는데 투자가 철회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공격을 다 받아요. 어떻게든 씨를 말려 죽이는 게 문화계입니다. 아까 블랙리스트 보셨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죽입니다. 현직 장관이든 뭐든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막대한 자금들 4조 6천억 원에 뭐 문광부 5조 7천억 원에 CJ에서 문광부 자금에 영화 발전기 모아보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현 정부가 그걸 못 먹게 하려고 하니까 열받으니까 저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고영태 말 들어봤죠? 몇 개 딱딱딱 던져버리면 이거 다 우리가 먹는다. 미래재단이 그거 막으려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거 고영태가 그거 먹겠다고 돈 벌었던 거고 K스포츠가. 지금 그 정도입니다. 이성이 필요 없는 곳이 문화전쟁입니다. 죽든가 살든가고요. 완전히 감성적인 싸움이 판이 되는 거고 이것은 이성적인 판단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문화전쟁인데 우파는 지금까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젊은 층들 중에서 김정희 대표나 이런 몇 분들에서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이제 뭔가 하려고는 사람들이 있지만 컨텐츠 제작은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해요. 뭐 상업영화 같은 경우는 최소가 40억이고 지금 뭐 올해 지금 좌파들도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요. 올해 12월 달 대선이라고 올해 대선용 영화 블록버스터 100억대 영화를 6편을 준비했었습니다. 6편을 준비했는데 쫙 당겨져 버리니까 나머지는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지금 그람시 진지전 보시도 알겠죠. 그람시 진지를 펼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데가 문학입니다. 가지고 89년도에 운동권들이 대중 선동력으로 이제 꿈의 나라 파업전에 이런 거 만들면서 대학가 돌면서 선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진출하는 게 문광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학계 재개 쫙 합니다.
1991년도에 아시겠죠?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권들이. 81년도부터 준비해서 10년의 준비를 딱 한 다음에 5년의 기다림, 10년의 뭐 약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월 태제를 발표를 해요.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문화계, 그다음에 교육계, 그다음에 정계죠. 그래서 문화계에서는 문광부를 장악하고 이제 딱 민예총이 장악당하고 교육계에서는 정교조가 만들어지고 정계에서는 통진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제가 문화운동을 우파에서 15년 문화운동을 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안 하는 건데 저는 정상이 아니라서 하고 있어요. 근데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고 있었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감독이나 교수들이 지금 당하는 꼴을 저는 한 6년 전에 당했었어요 이미. 그래서 뭐 쟤네들이 공격을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내 옆에 사람들이 당하는 걸 보면 또 이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난의 시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영화가 딱 끝나고 그 보신 어르신들의 감정이 빵 터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저거였어. 그리고 누군가 내 말을 해줘서 참 고마워. 뭐 이런 말 들었을 때 이제 좀 희망이 있다라는 거 있었고요. 특히 청주에서는 제가 제 말로 이제 시작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이제 시작이야. 힘내고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저는 5년 후에나 들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어떤 기반이 갖춰져야 그런 말이 나오니까 보시는 분들의. 근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저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면서